현재 뮤추얼 펀드 회사는 상장 기업보다 많다. 이것은 분산 투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2007년에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폭락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다. 분산 투자도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수백만 명을 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경우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모순된 용어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분산이 아니라 조금 덜 나쁜 포트폴리오일 뿐이다. 조금 덜 나쁘지만 덜 위험한 포트폴리오는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왜 큰 손실을 보는가? 간단한 답변. 보험을 들지 않고 투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지 않는다. 집을 사도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보험 없이 투자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나는 보험에 가입한다. 만일 건물이 화재로 손실되면 보험사가 손실을 보전해준다. 나는 수입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401k와 같은 퇴직연금에 투자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 모두는 시장이 또다시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보험 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공황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가? 간단한 답변. 25년 동안 지속됐다. 1929년에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인 381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우 지수가 다시 381포인트에 도달하는 데는 25년이 걸렸다. 이것이 자본이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다. 1980년에 1온스에 $850를 주고 금을 사려고 몰려들었던 투자자들이 아직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또 분산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연금저축과 주택가격의 상승에 노후를 의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07년 10월 9일 다우지수는 14,164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월 9일에 6,547포인트로 추락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수조 달러어치의 손실을 봤다. 자본 이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복구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현재 이들은 다우지수가 계속 오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당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오르내림에 맡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나는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산도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원유에 투자하지만 석유 회사의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뮤추얼 펀드인 부동산 투자 신탁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현금 흐름, 무한 수익률, 세금 혜택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채권은 금융자산이다. 나는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금리가 낮을 때 주택을 사기 위해 채권 발행으로 생긴 돈을 대출받는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낼 때 나는 금과 은을 사들이고 저축은 하지 않는다. 은행들이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금과 은을 팔고 다시 돈을 저축할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상장 지수 펀드와 같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분산 투자를 한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분산은 무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누구의 무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이다. 당신 자신이나 주식 중개인이 아니면 조금 덜 나쁜 포트폴리오를 판매하는 재무설계사들의 무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일까? 또는 집이 자산이고 부동산은 언제나 가치가 오른다고 말하는 당신의 부동산 중개인의 무지에 대한 보호책일까? 개인이 다양한 뮤추얼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것은 서로 다른 뮤추얼 펀드를 통해 같은 종류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다. 이것은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이다. 빚지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가? 어떤 사람이 나는 부채가 없다. 내 집과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갚았고 카드 대금도 즉시 다 갚아버린다 라고 말하면 나는 빙그레 웃는다. 그들의 꿈을 방해하는 대신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모순 속에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사실 나는 당신은 국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는가? 우리가 75달러 규모의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부채 없이 살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순진한가라고 말하고 싶다. 2010년에 미국 국민 1인당 부채 규모는 17만 4천 달러였고 1가구당 부채는 66만 5천 달러를 기록했다. 국민들의 몰락과 국가의 붕괴가 시작된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비우량 채무자들이 소유한 과도한 부채 때문에 촉발됐다. 다음 경제 위기는 비우량 국가들이 소유한 과도한 부채에 의해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과 같은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만일 독일이 그리스를 구제해주지 않았다면 연쇄적인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첫 번째로 부도가 날 국가는 일본이 될 확률이 높다. 왜 일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부채 때문이다.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일본은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열심히 일하는 단일민족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저축률이 높은 나라지만 국가 부채가 가장 많다. 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훌륭한 근로의식과 높은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거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 근로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금융위기의 진짜 원인은 정치 지도자들과 금융계 리더들의 무능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들이 경제를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절약하는 것이 미국 경제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당 10달러를 받는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서 200만 달러짜리 주택의 대출금을 갚고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며 조기 은퇴를 위해 저축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 일본인, 영국인, 유럽인 그리고 이들 국가의 정부들이 이런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만일 일본이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갚지 못해 침몰한다면 세계가 부도날 것이다. 재정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일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채를 활용하는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이것은 신용카드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와 다를 것이 없다.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했다.
경제 전체가 붕괴됐을 때 사람들은 집을 잃기 시작했다. 현재 서방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부채 때문에 촉발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부채를 이용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일본이 붕괴된다면 2015년이나 이보다 일찍 붕괴할 것이다. 일본 다음에는 영국,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이 붕괴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거품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을 받을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7,500만 명에 달한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베이비붐 세대들도 자신의 국가들이 지킬 수 없는 약속에 의지해야 한다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만일 7,500만 명의 미국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비용으로 한 달에 $1,000씩을 사용한다면 미국 정부는 한 달에 75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잔고가 없는 수표를 발행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부채가 없지만 부채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 모순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경제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제 붕괴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 답변.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만일 막대한 부채 때문에 경제 대국들이 무너진다면 세계를 구할 사람은 누구일까? 일본이 망한다면 전 세계로 위기가 퍼져나갈 것이다. 2010년에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200%이다.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58.9%이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영국도 71%에 달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GDP가 약 5조 달러인데 국가부채가 10조 달러에 이른다. 이것이 국민 1인당 75,000달러의 빚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 근로자 1명이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근로자가 다른 카드를 사용해 10만 달러의 신용카드 대금의 이자를 갚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부채만 늘리는 행위이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한 국가의 신용 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왜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가? 답변. 국가도 사람과 같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고 정부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기 때문이다. 설명. 미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는 부채는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프로그램이다. 질문.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민주당이 공약한 것인가 아니면 공화당의 공약인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약속한 정책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대공황 시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 때 만들어졌다. 의료보장제도는 민주당 소속인 린든 존슨 대통령이 만들었다.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인 의료보장제도는 ABC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의료보장 C는 공화당 소속인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현재 가장 부채 규모가 크다. 이것은 제약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선물을 준 것이었다. 질문. 이런 상황을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답변. 아니다. 국민들이 책임져야 한다. 정치가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말이든 하고 무책임한 약속을 할 것이다. 그들은 공직을 떠난 후에도 평생 동안 급여를 받고 의료보장 혜택을 누린다. 정치가들이 만들어 놓은 지킬 수 없는 약속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유권자들이다. 질문.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까? 답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불안 지폐는 살아남지 못했다. 미국 달러는 지난 40년 동안 구매력이 95%나 감소했다. 나머지 5%를 잃어버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감내하기에는 부채가 너무 많다.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답변.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질문. 어떻게 위험을 줄이는가? 답변. 통제권을 갖는 것이다. 위험의 반대말은 통제이다. 예를 들어 당신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당신은 차를 통제할 수 없어.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 질문. 무엇을 통제해야 하는가? 답변. 당신의 교육이다. 학생일 때 우리는 교과목에 대한 선택권이나 누가 우리 선생님이 될 것인지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다. 예를 들어 나는 뉴욕의 해양사관학교에서 3년 동안 미적분학을 배워야 했다. 내가 선생님께 왜 미적분을 배워야 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배운 미적분을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사용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자 그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나는 학교에서 배운 미적분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자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간단한 산수뿐이다. 당신이 로켓 과학자가 되고 싶다면 미적분을 배워야 하지만 단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산수 정도면 충분하다. 나의 부자 아빠는 내가 자신처럼 되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배우라고 충고했다. 파는 방법, 수입에 대한 통제. 1. 2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부채에 대한 통제. 3. 기술적인 투자 방법, 시장에 대한 통제. B와 I4분면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의 3가지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B와 I4분면에 대한 통제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왜 영업이 중요한지 이해가 간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왜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한가? 답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기 위해 중요하다. 기술적 투자자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사실에 근거한 도표를 활용한다. 아래 그래프는 지난 10년 동안 금 가격의 변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금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왔다. 아래 도표는 2010년 4월부터 10월 초까지 금 가격의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도표는 금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도표는 정상을 거의 앞둔 등반가와 같다. 가장 가파른 부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이 위의 금 가격 그래프가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도표를 본다면 거품이 터졌고 가격이 곤두박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은을 더 좋아하는 이유이다. 은의 가격은 여전히 낮고 가난한 사람도 은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의 도표에서 본 것처럼 금 1온스의 가격은 1,40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고 은 1온스는 30달러를 조금 넘는다. 금은 비축이 되고 있지만 은은 소비되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금과 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다음에 예시한 도표를 이용해 최근 미국 달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금과 은을 사서 보유하려고 한다. 경제 상황이 변하면 도표도 변한다. 이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도표들은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도표는 위험을 줄여주고 보상을 증대해준다. 그래서 부자 아빠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들으라고 충고했다. 도표들은 의견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 작성되기 때문이다. 나의 부자 아빠는 나에게 영업 방법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배우라고 말했다. 다음의 재무제표를 보면 ES 4분면과 BI 4분면 간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각 4분면마다 필요한 교육이 서로 다르다. E와 S 4분면 사람들은 자산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된 금융교육을 받기 때문에 투자가 위험하다고 믿고 있다. 올바른 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위험한 것일 뿐 투자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 4가지 자산의 종류 파악하기. 어렸을 때 나는
나의 부자 아빠는 4가지 자산의 종류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자산의 종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통제력이 높아지고 위험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아래 그림의 자산 항목에는 기본적인 4가지의 기본적인 자산 종류가 나타나 있다. 자산에는 기업과 부동산, 금융자산, 상품, 원자재가 있다. 이 4가지 종류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판매하는 능력, 즉 영업 능력과 부채를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자산 수업 1. 기업. 세계 최고 부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애플의 스티브 잡스, 버진의 리처드 브랜슨, 그리고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같은 기업가들이다. 이들은 모두 영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패하는 것은 기업가들이 영업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자 아빠는 나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로 영업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1974년에 영업교육 분야에서 IBM과 제록스가 최고였다. 나는 제록스에 취직을 했고 집중적인 영업교육을 받기 위해 버지니아주 리스버그로 보내졌다. 내가 제록스에서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는 데는 4년이 걸렸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좋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글을 잘 쓰지 못하지만 부자 아빠의 말처럼 나는 글을 가장 잘 쓰는 작가가 아니라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쓰는 저자이다. 부자 아빠는 판매는 수입과 마찬가지라고 자주 말했다. 더 많은 수입을 원하면 영업 방법을 배워라. 자산 수업 2. 부동산. 부동산은 부채를 통제하는 능력과 건물과 세입자를 관리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1973년에 나는 생애 최초의 부동산 강의를 들었다. 현재 우리 부부는 수천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지만 이 부채들은 수백만 달러의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다. 지난해 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줄면서 수입이 증가했다. 부채와 세금이 투자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동산은 매우 훌륭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 수업 3. 금융자산. 나와 아내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수입, 비용, 부채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갖지 못한다. 자산 수업 4. 상품, 원자재. 금화와 은화를 사는 데는 금융교육이 필요 없지만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금과 은의 가격도 오르내린다. 또 금이나 은 투자 사업 분야에는 사기꾼들이 많다. 특히 요즘처럼 금과 은의 가격이 오를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라. 자주 묻는 질문. 내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은 무엇인가? 간단한 답변. 당신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